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 부를 사는 남자 미스터 부입니다. 19년 9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에 대한 소식인데요. 최근 홍콩의 그 송환법 철회가 발표가 되면서 홍콩에 계신 분들의 시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사실은 현재까지 계속 민주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콩도 추석인 중추절 명절을 맞이했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명한 관광지인 빅토리아 피크와 여러 시내 공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좀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한간에는 좀 과격하고 폭력이 동반된 그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홍콩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그리고 출장을 가신 분들께서는 조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래도 홍콩 송환법 철회로 인해서 홍콩에 대한 그 세계 경제에 주는 그 영향이 다소 호재로 작용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역시나 큰 이슈죠. 바로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 12일에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순자산 매입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금 금리는 사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인데 0.1%포인트 추가로 인하한 마이너스 0.5%로 인하를 했고, 그리고 다음 달 1일이죠. 10월 1일부터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독일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자산 매입 또는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지금 그 경기 부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꼭 빅딜이 아니라도 좋다. 네, 스몰 딜부터 중간 단계부터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많은 분석가들이 중간 합의를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즉 어렵지 않고 쉬운 거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나오죠. 그렇지만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합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애매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조금 더 열어두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고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면 대중관세를 연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일부의 대중관세는 완화가 되거나 유예가 됐습니다. 네, 유예가 좀 됐는데 이를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미 실무진들은 접촉을 하고 있고 아마 10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미중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면서 긍정적인 합의안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아도 좋겠네요. 네, 그러면서 위에 앞서 말씀드린 그 미중무역 협상이 스몰 딜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아이폰 11의 발표로 애플 주가는 하루 만에 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전날보다 3.18%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신제품 발표에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신제품 발표 일주일 전부터 애플의 차트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요. 210불, 208불, 210불 가량에서 현재는 무려 223불까지 일주일 만에 확 오르면서 애플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번에 발표한 아이폰 11과 프로 맥스의 가격을 무려 이전보다 50불씩이나 낮췄습니다. 사실 최근에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하이엔드 그리고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가격 정책으로 굉장히 고가의 핸드폰을 판매해 왔는데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50불씩 인하를 했다라는 점은 애플도 현재 위기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경영의 방침을 좀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앞으로도 추가로 애플 TV 서비스와 그리고 게임 서비스죠. 예, 게임 서비스까지 같이 오픈을 하면서 사실상 공격적인 그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가 참 많았는데요. 이러한 호재들에 힘입어서 현재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300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부의 가격도 이전 9월 초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265불대였는데 현재는 276.75불이고 애프터마켓에서는 277불까지 올랐습니다. 보시면 등락폭이 약 한 2불 정도 되고, 그리고 등락 퍼센트는 0.33%, 애프터마켓까지 하면은 약 0.5%가량 이전 대비 상승을 했네요. 네, 부의 계좌도 보시면 9월 2일자의 제 미스터부 영상과 동일하게 따로 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제 계좌는 135,177불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의 수익액은 652.75달러로 약 0.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이 이전보다 상승을 한 거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이전에 약 210불가량이었는데 지금은 223불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상승의 폭을 보여줬고, 오히려 비자 같은 경우는 한 이틀 3일 전에는 187불까지 갔습니다. 187불까지 갔는데 세계적인 그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위축이 예상이 되면서 카드 사용이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바람에 이제 비자의 가격이 마이너스 10 정도 돼서 지금 현재는 177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큰 변화가 없고, 부는 크게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불가량이 상승을 했네요. 네, 오늘의 환율입니다. 오늘의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네이버 환율에는 1194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2019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9월 11일 기준이고, 저희는 우리나라는 추석이지만 여전히 환율은 계속해서 변동을 하고 있죠. 네, 제가 환율표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실제로 환전할 때 환율은 1187원. 그런데 이게 환전할 때 플러스 5원의 환율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걸 빼주면 현재 1달러당 118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2, 3주 전만 해도 1220원대였는데 거의 40원 정도가 내려오면서 원화의 가치가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187원 기준으로 제가 부의 가격을 계산을 했을 때 한 주당 327,284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9월 2일이죠. 예, 제가 바로 이전 영상, 한 10일 전의 영상에서는 한 주당 32만원대, 그리고 31만 8천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그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를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달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의 환전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부입니다. S&P 500은 이전 대비 8.64포인트 상승을 했고, 부의 주가는 0.91달러 상승을 했습니다. 미스터 부의 오늘 하루 수익은 총 652달러가 수익이 났네요. 네, 끝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의 부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